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경기도의회가 예산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청년 기본소득과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고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기본소득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청년 기본소득 614억 원,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원입니다. 유호준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을 받아본 유일한 의원으로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가교위 부위원장 김민호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감소 속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계층이나 기관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의 방향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후폭풍을 짚었습니다. 정책 연구와 도민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물론 173명의 재단 구성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도민 생활에 직결된 청년 그리고 여성가족 분야의 핵심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단계에서 집행부는 책임 있는 판단과 조정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기금 등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 잇따라 예산복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오는 24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기도 내년 예산이 기간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13일 밤 9시쯤 여성이 모텔에서 출산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화장실 세면대에서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 A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며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종합운동장에 동계 맞춤 육상 트랙이 설치됐습니다. 기존 육상 트랙 전 구간에 비닐 터널을 설치해 한파 등 한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6개 레인은 달리기 공간과 걷기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포천시는 내년 3월 초까지 동계 맞춤 육상 트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군 제8기동사단이 16일부터 이틀 동안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과 포천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 다수의 군 병력과 차량 이동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단은 지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단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통제팀과 주민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내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를 지원합니다.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농경지나 고령동, 여성농업인, 영세농 농경지 등이 지원 대상인데요. 양주시는 12개 읍면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지원단을 편성해 파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3월 31일까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군 관련 예산 삭감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고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도 절반 삭감됐다며 접경 지역을 보유한 경기도의 안보 인식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참석률 저조로 이유로 이 교육 예산을 줄인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국GM이 2026년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4,4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철수설을 불식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자리였는데요. 지역사회와 노조는 당장의 철수설만 가라앉힐 뿐 신차 생산 계획이 없다며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GM은 한국 사업장의 내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한국 사업장이 글로벌 생산 핵심 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업장은 흑자 전환에 성공해 2024년 1.6조 원의 이익을 만들었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완성차 생산 시설이라며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GM은 이날 한국 생산 제품 업그레이드에 4,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8년 이후에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잇따른 철수설을 불식시키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GM은 내년에 내수 시장에 중형 SUV 모델을 포함한 4개 이상의 신차를 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시장에 GM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GM의 이번 투자 계획 발표로 2028년 철수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노조는 구조조정과 외주화에 입장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신차 생산 없는 한국 사업장 투자는 수입차 판매 전환에 불과하다며 GM의 내수 시장 확대 계획을 깎아내렸습니다. 또 현재 생산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차량에 대한 후속차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계획이 없어 한국 사업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산 물량을 축소한다거나 생산 모델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지 않고 영업소를 축소한다거나 한다라면 이게 서서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에서 국내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이는 거거든요. 투명성이 확실히 담보가 돼야지만 노조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이 투명성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내년 2월 직영정비소 운영 중단으로 한국GM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게 파인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투입하며 약속한 10년 운영 협약이 곧 끝나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사그라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조성된 시내 대규모 택지지구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 도시정비 선도지구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연수 선악지구 6,300호와 구월지구 2,700호, 계산지구 2,550호와 갈산 부평 부계지구 2,400호, 만수 1, 2, 3지구 1,650호입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는 내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과정엔 주민 참여도와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였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유효 기간을 올해 2028년까지 연장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영종 주민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행료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로 이원화됐던 통행료 감면 방식도 하이패스카드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감면카드 이용자들은 은행과 편의점, 도로공사 등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통행료 감면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올해 지역 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를 통해 3,000가구가 넘는 고립가구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담기구는 올해 3,400가구의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9천여 건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복지관 이용 경험이 없었던 가구가 2,000가구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고립가구 조기 발굴 프로그램 확충에 나설 계획이며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을 선보입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을 찾으면 서울시가 최대 6천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모두 6천 가구로 일반 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로 나뉩니다. 입주 희망자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SH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25명에게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는데요. 의료법과 하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선수단 숙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선수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선수촌은 기존 선수촌 부지인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361대에 연면적 4,138.57제곱미터, 건축면적 1,104.4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지하에는 식당과 조리실, 체력 단련실 등이 들어섰고 1층과 2층은 여자 숙소, 3층과 4층은 남자 숙소로 사용됩니다. 층마다 휴게실과 공동 세탁실 등이 갖춰졌으며 1층에는 세미나실과 사무실, 지도자 휴게실을 함께 뒀습니다. 그동안 종목별로 흩어져 있던 선수 숙소가 새 선수촌이 문을 열면서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선수촌에는 시청과 체육회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 110명과 장애인 체육회 선수단 6명 등 116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정기 인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나섭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878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3급 1명, 4급 6명을 포함한 519명이 승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인사 공개 시기를 단축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시 산하 공공청사 33곳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점검 분야는 일회용 컵 반입률과 일회용품 반입 금지 안내 여부, 다회용품 비치 현황, 분리배출 체계 운영 실태 등입니다. 점검 결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연평균 일회용 컵 반입률은 7.57%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반입률인 22.11%보다 14.54%포인트 감소한 수준입니다. 시청사의 반입률은 1.85%이며 10개 군구청사의 평균 반입률은 10.37%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청사 맞춤형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재경 신임 인천시 글로벌 도시 정무부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정무부 시장은 지난 15일 취임과 함께 인천시와 중앙정부, 정당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